원조 윤핵관 윤한홍 의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머무든 게 나무란다면서 아예 장도혁 대표 면전에서 이거 도로 친윤당 윤어게 이거 뭐 하는 거냐 절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메시지가 잘 안 먹혔다고 윤한홍 의원 스스로 판단한 모양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직전 본인과 윤 전 대통령의 일화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금은 총선을 못 이기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의대 정원 2,000명도 수정하고 좀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10분 동안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저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큰일 났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길래 저희들은 선거가 위기인데 전혀 위기를 못 느끼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그때 보니까 이미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전날 사실은 당시 2,000명 늘리는 의대 정원 이슈가 아무래도 당시 여당 국민의힘에게는 꽤 악재였는데 이거 의대 정원 문제 사과하자고 했더니 10분 동안 평생 못 들어본 욕을 들었다. 갑자기 무슨 욕을 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이 주변의 고언과 조언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윤한홍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런 욕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윤한홍 의원 말고도요? 네, 또 문자를 보낸 분들,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원로분들이 예. 정말 걱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예. 굳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었는지. 예.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몇 번이나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2,000명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걸 끝까지 고집을 했고 예. 결국 이렇게 최측근이라고 하는 윤한홍 의원조차도 정말 욕설로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선거 기간 내내 사실 이 문제,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문제, 의대 정원 문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마지막 선거 직전까지도 당시 한동훈 대표나 이 많은 원로들이 2,000명 이거 좀 양보해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끝까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렇게 가도 우리 선거 이긴다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을 했어요. 예. 심지어 이제 선거 전날까지도 뭐 그날 당일날까지도 우리가 150석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아마 그때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윤한홍 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아, 윤 전 대통령이 윤한홍 의원 전화해서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이거 진짜야? 사실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제 해요. 기억이 맞다면 용산 대통령실은 130석에서 한 140석 예상했고 네. 당시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아니 바로 출구조사 나왔을 땐 100석도 안 된다. 개헌저지서 무너진다고 했다가 간신히 108석을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당의 어떤 보고나 이런 걸 전혀 믿질 않았어요. 예. 일부 그 유튜버들이 이야기했던 150석, 140석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출구조사 결과가 딱 공개가 되면서 그게 나오니까 본인이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윤한홍 의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윤한홍 의원한테 이거 진짜야? 사실이야? 라고 해서 윤한홍 의원이 현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자, 그만큼 현실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했냐면 선거 져도 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금 뭐 특검 결과 나오고 있지만 예. 윤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뭐 선거 지더라도 계엄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싹 튼 게 아닌가라는 예. 거였는데 아마 윤한홍 의원 이야기도 정말 최측근이었고 이 용산 이전 굉장히 앞장선 분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과거 총선 직전 일화를 꺼낸 이유도 왜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이 절연을 못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겠죠.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근데 오늘 좀 그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나 장도혁 대표 여러 공방도 있는데 오늘 장도혁 대표가 SNS에 입장을 냈는데 저는 이게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당무감사 진행 중에 공개 공방은 결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는 당원 게시판에 두고 이 당무감사위원장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 공방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장도혁 대표가 제가 생각할 때라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독립성을 믿고 우리가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장도혁 대표가 지금은 당력을 하나에 모아야 될 때라고 얘기하는 게 당원 게시판 논란은
장동혁 대표 측이 꺼낸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 김종석 앵커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제일 중요했던 거는 총선에서 승리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총선에서 패배했으니까 계엄하고 계엄했으니까 탄핵되고 탄핵돼가지고 정권 교체되니까 예.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 수감되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 면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만에 굉장히 벼락 출세를 했어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큰 벼락 출세를 했지만 예. 장동혁 대표도 정치 시작 보궐선거로 다 그 의원 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무총장하고 사무총장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쨌든 그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난 총선이 정치적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선거였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장동혁은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단계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돌아가는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 비판 목소리와는 별개로 친윤들도 조금씩 목소리가 달라지고 분화하는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2위 윤한홍 의원의 과거 윤 전 대통령과의 일화까지 짚어봤습니다.